2025년 1월 13일 네이버의 주가는 약 20만 5천 원 초반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 기대감이 생겼고 실제로 2월 중순경에는 23만 8천 원 부근까지 주가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위에서 캔들이 연속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확실하게 잡히는 듯 했죠. 하지만 2월 말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락 전환이 시작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고 이후 3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음봉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에는 5일선과 21선 모두 하방으로 꺾이고 61선과 121선까지 뚫고 내려가면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4월 9일 네이버는 연중 최저가인 17만 6,200원을 기록합니다. 연초 고점 기준으로는 25% 이상 하락한 수치이고 2월 중순 고점과 비교하면 26% 이상 빠진 결과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등 시도조차 약했고 하루 반등이 나오면 다음날 음봉으로 다시 덮이는 흐름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4월 중순부터 네이버 주가는 바닥 타지기 국면에 진입합니다. 주가는 18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에서 약 한 달간 횡보했고 이 과정에서 캔들 몸통은 점점 짧아지고 거래량은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 기술적 관점에서 맷집 또는 지지 테스트 구간으로 봅니다. 즉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죠. 5월 하순부터는 조금씩 신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반등이 시작되고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후 6월 초에는 61선과 121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중기 추세 전환이 본격화됐습니다. 6월 7일 전후로 차트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 하락 추세였다면은 이 시점부턴 상승 추세 초입으로 패턴이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아주 중요한 날이 옵니다. 이날 네이버는 장대 양봉을 그리며 거래량이 무려 57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이건 네이버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로 강력한 거래량이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주가는 25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단기간에 수직 상승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상승의 정점은 6월 23일 네이버는 장중 기준 29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2025년 들어 최고가를 새로 씁니다. 4월 저점 대비 무려 67% 가까운 상승이었고 거래량과 이평선 흐름 모두 완벽하게 정배열된 가장 강한 추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 셈이죠. 하지만 급등 이후엔 언제나 조정이 따릅니다. 6월 24일부터 음봉 흐름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7월 9일 현재 주가는 25만 2,500원 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 또 약 14%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이 단기적인 눌림인지 아니면 추세 꺾임인지가 지금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배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 상태입니다. 5일선이 최근 조정 때문에 하향 꺾였고 21선도 평평해지고 있지만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기 과열에 대한 해소 구간, 즉 눌림목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주가가 위치한 자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네이버는 21선 근처인 25만 2,500원 수준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유지된다면 반등 흐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여기서 밀릴 경우엔 다음 지지선인 24만 5천 원에서 24만 3천 원 구간이 주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이 자리는 과거 급등 당시 눌림이 있었던 자리이고 기술적 지지 매물대가 남아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 구간마저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주요 지지선은 23만 천 원 부근입니다. 여긴 과거 박스권 상단이었던 자리이자 기술적 관점에서도 한번 강하게 저항받았던 위치라 지지 전환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해보면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가격은 26만 원 부근입니다. 최근 세서우 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계속 밀렸기 때문에 여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돌파가 나오면 28만 원 돌파까지는
무난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6월 고점인 29만 5천 원 재돌파 가능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26만 원에서 확실한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 흐름을 보죠. 6월 초반부터 6월 23일까지는 매일 평균 300만에서 4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며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6월 18일엔 570만 주가 터졌고 그 이후 고점에서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눌림목 조정 흐름에서 나오는 에너지, 소진과 매물 소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추세 복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캔들 패턴과 거래량의 조합입니다. 지금 구간에선 장대 음봉 없이 짧은 몸통의 캔들이 반복되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조정 후 지지 테스트 흐름이에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출현하면 그 순간이 단기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들을 간단히 언급하자면은 RSI는 현재 과매도권 근처 약 32에서 35 수준입니다. 추가로 이틀 정도 더 하락하면은 30 이하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기술적 매수 신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D는 하락 전환 이후 히스토그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그널선과의 거리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바닥 다지기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2월 상승 이후 4월까지는 완전한 하락, 그 이후 5월과 6월엔 추세 전환, 그리고 현재는 급등 이후 눌림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현재 24만 5천 원에서 25만 2천 원 구간은 매물 소화와 지지 테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핵심 구간이고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26만 원 이상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네이버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금 네이버의 기술적 위치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기업 자체의 이슈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네이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죠. 2025년 상반기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구조 조정, 그리고 기술 투자 방향성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졌고 네이버는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면서 핵심 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조직은 전면 개편을 거쳤고 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관련 R&D 인력은 확실하게 재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을 줄이고 기술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AI 플랫폼 사업 강화와 검색 고도화 전략입니다. 올해 초부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LLM을 적용한 검색 개선, 광고 자동화, 쇼핑 큐레이션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모델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실제 서비스와 접목해서 네이버 생태계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검색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검색에서 벗어나 AI 기반 멀티모달 검색, 개인화된 검색 결과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광고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검색 광고 CTR이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왔고 AI 기반 추천이 늘어나면서 쇼핑 쪽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네이버 클라우드 부문이 매우 공격적인 성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네이버는 이 시장에서 기존 외산 클라우드와 차별화되는 데이터 주권, 국내 최적화, 보안 안정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특히 공공부문 계약이 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 야후 재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Z홀딩스와 소프트뱅크 간의 복잡한 JV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분 정리와 합병, 경영 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네이버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에요. 그동안 일본 쪽 지분 구조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네이버 전체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했었죠. 이제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일본 사업의 수익성과 투명성, 전략적 기동성까지 함께 개선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네이버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네이버는 더 이상 포털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는 AI, 클라우드,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복합기술 플랫폼 회사예요. 이 중에서도 AI와 클라우드, 일본 플랫폼 사업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실적에
핵심 드라이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하이퍼클로바 X의 상용화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외부 고객 매출을 확대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부 서비스 운영 목적의 비용 센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완전히 수익 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쇼핑과 커머스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까지는 대표는 쿠팡과의 경쟁, 수수료 인하, 비용 구조 문제로 수익성에 부담이 있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AI 기반 검색 추천, 브랜드 스토어 강화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쇼핑 탭 내 유입률과 구매 전환율이 개선되면서 커머스 사업도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스마트 스토어 광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체 생태계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네이버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연동 강화, 그리고 간편 결제 외에도 투자, 보험, 대출 등 핀테크 확장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결제 플랫폼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도 자연스럽게 데이터 중심 사업 모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콘텐츠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했을 때 매우 강력한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웹툰과 웹소설 중심의 콘텐츠 사업도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축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웹툰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K 콘텐츠 기반의 IP 확보 경쟁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여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과의 파트너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 콘텐츠 사업이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지금 단순한 포털 사업자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플랫폼 기술 회사로 진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조정, 조직 재편, 전략적 사업 투자들이 연결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실적과 성장성 측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유지, 소비 위축, 그리고 AI 관련 경쟁 심화 등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국내외에서 AI 인프라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기술력 유지와 투자 지속성도 큰 과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네이버는 이미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R&D 중심의 성격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기업 가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네이버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투자 부담이 일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플랫폼, 클라우드, 일본 사업 재편, 그리고 콘텐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바라볼 때는 단순한 포털 광고 매출이나 쇼핑 수익만 보지 말고 이제는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생태계 중심의 기업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가가 반영될 시점은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